예, 오후 세션을 진행해 된 박경표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일단 그 대규모로 IoT 디바이스를 운영하게 될 때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대규모 IoT 디바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AWS IoT에서 어떠한 형태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제공을 하는지, 그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 수준의 세션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의 그러니까 좀 깊은 내용이나 아니면 코드나 아니면 커맨드 라인의 화면들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로 증가하는 다양한 IoT 장비, 과연 관리 방안은 없을까요? 먼저 이제 이 시작을 하기 전에 앞서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 먼저 이제 클라우드랑 붙기 전에 인베디드 디바이스가 출시된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 개수라든가 지역적으로 되게 협소한 곳에서 인베디드 디바이스들이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을 하고 클라우드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클라우드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독립적인 IDC 센터나 아니면 서버에서 기본적인 3티어 아키텍처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바이스의 상태나 아니면은 커맨드를 날리고 이제 취사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점점 디바이스들이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천 개 또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상태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단순하게 IDC에서 서버 한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플로이한 그 수많은 서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엄청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기타 공장 자동화와 같이 레이턴시가 짧은 그런 특수한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바로 엣지 디바이스의 확장입니다. 먼저 엣지라는 표현이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엣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요 띵즈와 센서 게이트웨이, 프리알토스 이런 이 실질적으로 인베디드들이 포함된 이쪽 구역을 저희가 엣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는 크게 과거부터 지원했던 띵즈 기능과 그 다음에 그린그라스라고 하는 약간 로컬에 있는 컴퓨테이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AWS 프리알토스라고 해서 저전력, 그 다음에 저비용의 MPU 단에서 동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출시해 왔습니다. 좀 더 엣지 단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AWS 그린그래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AWS 그린그래스 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법칙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공장 자동화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장에서는 솔직히 보통 수천 대에서 수만 대의 센서들이 움직입니다. 그 수만 대의 센서들이 레이턴시가 되게 작은 상태에서 공장의 각 단계별로 체크를 하고 해당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공장 자동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당하는 공장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에는 분명히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턴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혹시 여기서 보안 카메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보안 카메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보안 카메라 같이 모든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스트리밍 데이터를 모두 다 클라우드로 전달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밴드위드스, 그 수많은 트래픽, 그다음에 그 수많은 트래픽에 대한 그 계산을 모두 다 클라우드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좀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없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입니다. 특정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단위의 국가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비식별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로, 그 다음에 필터링되고 좀 통계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센서 데이터, 원천 데이터는 로컬에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요 그린그라스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린그라스는 저희가 약간 색다른 방식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액션을 수행할 수 있고 클라우드한테는 관리 분석, 그다음에 연구 저장 등에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그라스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동작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동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린그라스 상에서 람다를 이용을 해서 인베디드 환경의 개발 복잡성을 줄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베디드 개발을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베디드에서는 RS232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 VI나 나노 같은 조그만 툴을 이용을 해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레퍼런스 보드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해당하는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거나 기능들이 패치가 필요할 때 해당하는 기능 패치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린그라스에서는 개발 방식이 다릅니다. 개발을 도리어 콘솔에 있는 코드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고 해당하는 코드를 배포를 하면 역으로 서버에서 해당하는 디바이스로 기능들이 역전파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인베디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VI에서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서버에서 인베디드를 개발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익숙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람다를 통한 개발이 매우 많은 부분에서 배포나 기타 다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클라우드 전송전의 필터링 기능은 바로 앞서 나왔던 경제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중요하거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정보를 밑에 있는 로컬단에 있는 그린그라스에서 미리 사전에 처리해서 그 중요한 정보만을 클라우드에 전송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가시화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액션 부분은 바로 로컬에서 즉시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그린그라스의 큰 목적입니다. 그린그라스는 크게 8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로컬 메시지와 트리거, 이제 로컬 액션, 그다음에 데이터 상태 동기화, 보안 로컬 리소스 액세스, 머신러닝 유추, 프로토콜 어댑터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별 내용이 되게 좀 약간 기술적으로 약간 좀 딥다이브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로컬 메시지 트리거, 로컬 액션, 그 다음에 로컬 리소스 액세스, 머신러닝 유추는 그다음에 프로토콜 어댑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람다 기능하고 되게 매우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상태 동기화는 앞선 토바보기 세션이나 이후에 나오는 약간 딥다이브 세션에서 섀도우란 기능과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로컬 리소스 접근 및 ML 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니 왜 로컬 리소스 접근이 따로 필요한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실은 여러분들께서 인베디드 개발을 직접 해보신 분이라면 로컬 리소스, 즉 특정 디바이스, 프록이나 데브 디렉토리 아니면 특정 GPIO나 GPU에 있는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칩셋 회사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바로 액세스가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다는 기본적으로 코드 작성을 어디서 하냐면 서버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밑에 있는 하위단에 있는 로컬 로컬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이제 그린그라스에서는 그 부분이 좀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 리소스에 있는 로컬 리소스를 등록을 하고 해당하는 등록된 로컬 리소스에 대해서 서버에서 코딩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그 현재 크게 3가지 형태의 로컬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일 시스템, 그다음에 머신러닝 인페런스 기능, 그다음에 디바이스 자원, GPIO라든가 GPU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약간 요즘에 한 이슈죠. 이제 머신러닝. 이 머신러닝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린그라스는 약간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있는 ML 모델 학습 쪽, 그러니까 세이지메이커나 이런 머신러닝 학습하는 쪽에 제공을 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모델링된 데이터, 그러니까 모델,
학습된 모델은 좀 더 스마트해져서 해당하는 그 모델을 다시 디바이스에, 그린그라스에 전파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일 리소스가 많이 드는 거는, 머신러닝에서 리소스가 많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확정된 모델을 실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그 대규모 연산으로 생성하는 모델 생성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쪽은 클라우드에, 그리고 생성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바로 들어오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시그널에 대해서 바로바로 액션에 대한 또는 프리딕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는 그린그라스에 있는 로컬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엣지에서 바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GPU를 이용해서, GPU나 다른 로컬 리소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속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린그라스에 있는 특징인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디바이스의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즈 케이스로 좋은 예는 충돌 회피라든가 이미지 인식, 음성, 사운드 인식, 이상 탐지 기능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엣지의 두 번째로 나온 서비스가 이 아마존 프리알토스입니다. 이제 프리알토스는 아마존 붙기 전에 프리알토스를 써보신 분은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MPU 단에서 동작하는 좀 저전력의 리얼타임 OS인데요. 이 프리알토스가 이제 아마존에서 인수를 하면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연결하기 위한 각종 연결 라이브러리, 시큐리티,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을 위한 IoT 운영 시스템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칩에서 작동할까요? 마이크로 칩이나 엑스피 같은 대규모의 칩셋 벤더에 있는 칩들을 저희가 레퍼런스 보드라는 형태로 일단 개런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냐면 좀 다음 장표에 나오겠지만 하드웨어 드라이버, 그 다음에 프리알토스 OS, 그리고 그린그라스에서 연결할 수 있는 로컬 연결 라이브러리, 클라우드랑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연결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보안 모듈,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프리알토스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콘솔에 지금 접속을 하셔서 프리알토스 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해당하는 레퍼런스에 맞는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바로 거기에도 이그젬플 또는 예제 파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프리알토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샘플 프로그램을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프리알토스는 기본적으로 프리알토스 커널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크게 4가지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요. 로컬 연결용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이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AW 그린그라스입니다. 이 앞선 장표에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실은 엣지 서비스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띵, 그린그라스, RTOS에 있는 AWS 알토스 3가지가 있는데요. AWS 알토스는 직접적으로 클라우드랑 연결을 해서 물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로컬에 있는 그린그라스에 있는 리프 노드로서 작용을 하는 역할이 더 큽니다. 즉 저전력에 그다음에 약간 저비용의 MPU를 위한 엣지 노드를 프리알토스로 구성을 하고 약간 중간단의 게이트웨이 역할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추론을 위한 액션은 그린그라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약간 통신은 우리 AWS IoT의 코어 기능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게 기본적인 구성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앞선 장표들은 대규모로 다양해지는 이 디바이스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규모로 IoT 디바이스를 실질적으로 디플로이하고 운영하고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디바이스를 한두 대 생산하거나 할 때는 초기엔 다 그랬습니다만 인증서나 아니면은 마스터키 같은 거를 디바이스별로 이렇게 생산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어떤 모델군이나 제품군 전체에 동일한 키나 아니면은 동일한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약간 많이 바뀌고 있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그 인베디드 칩셋 안에 고유 독자적인 아이디를 세팅하는 그런 형태로도 칩셋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 시에는
인증 방식이나 인증서 배포 방안에 대한 고려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만든 이제 제품군을 실질적으로 온사이트에 갖고 가서 설치를 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RS232 케이블 같은 걸 가지고 해당하는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꽂으신 다음에 필요한 IT 세팅, 뭐 스태틱 IP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뭐 인증서라든가 아니면 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온사이트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료 설정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또한 그러니까 수만 대, 수천 대, 뭐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이 수백만 대 되는 것들을 그룹핑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 개별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식한다면 절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운영을 위한 장비 분류 방안. 그리고 대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형태의 센서 데이터를 이제 올려줍니다. 잘못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해킹을 위해서 고의로 잘못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장비 모니터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검색하고,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드웨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에 대한 기능 갱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온 게 바로 AWS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입니다. 크게 4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온보딩은 일괄 장비 설정, 그 다음에 다양한 인증 지원, 그 다음에 조직화는 실시간 인덱싱 검색, 모니터링은 로그에 대한 타겟팅이나 세부 로그, 그 다음에 이벤트 토픽,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OTA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보딩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대량 생산 시에 이제 기존 이제 전자회사나 아니면 인베디드 회사의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보통 인증 프로토콜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또 인터넷이랑 연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인베디드 디바이스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10년, 20년 된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인베디드 디바이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서버 팜을 두시고 그 다음에 서버랑 연결하는 나름대로의 인증 프로토콜 같은 거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AWS IoT를 이용을 한다면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려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생산 시에 개별 디바이스별로 독립적인 인증서를 발급해서 삽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AWS IoT 코어에 있는 인증서, 디바이스 인증서 발급 절차를 이용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클라우드랑 통신을 해서 인증을 받아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과연 이게 대량으로 인증서 발급에 맞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인증 방안과 X.509 인증서 사용 방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용자 지정 인증 방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AWS IoT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인증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509로 디바이스 인증서입니다. 디바이스 자체를 식별할 수 있는 디바이스 인증서인데요. 물론 이제 인증서나 정책이나 아니면 인증서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할당할지, 그룹에 할당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수십만 대 할당할지는 이제 판단하시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별 인증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해당하는 X.509 인증서를 이용해서 IoT 코어에 MQTT 프로토콜로 연결하는 게 기본적이었고, 두 번째는 HTTPS나 아니면 웹소켓을 이용해서 시그니처 버전 4를 이용한 통신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AWS IoT 코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키 토큰 방식으로 사용자 지정 인증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한 키 토큰에 해당하는 부분을 AWS IoT 코어에 전달을 하면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인증 정보를 저기 끝에 보시는 EC2 인스턴스 상에서 동작하는 고객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자체 인증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요 밑에 있는 IDC 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체적인 인증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뭐 DX나 VPN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셔서 인증을 받으시고 그 결과값만 람다로 그러니까 전달을 해주시면 람다에선 정책 파일을 전달을 해서 일반적인 X.509나 AWS 시그니처 버전 4와 같은 동일한 효과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X.509 인증서 사용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AWS IoT 코어에서 제공하는 루트 CA 인증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루트 CA에서 회사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해당하는 회사 인증서를 역으로 AWS IoT 코어에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루트 C에서 받은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한 루트 인증서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디바이스 인증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 인증서를 생성하신 이후에 향후 IoT 인증서, 그러니까 디바이스 인증서, 그 다음에 띵이라 부르는 저희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퍼미션이나 팔러시를 이 뒤에 나오는 배치 플립 프라비저닝 기능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텔에 있는 윈드리버 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간편하게 해당하는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완화할 수 있는 제품군의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치 플립 프라비저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AWS IoT 코어에서 어떠한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으셔야지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대상 정보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AWS IoT의 어떠한 AWS IoT를 이용해서 어떠한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이용하시려 그러면 해당하는 인베디드 디바이스하고 매핑되는 메타 정보를 IoT 코어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정보가 바로 띵, 해당하는 디바이스를 대표하는 띵, 그 다음에 인증서, 그 다음에 정책. 이 세 가지 메타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온보딩 절차는 띵을 등록하고 정책을 등록하고 인증서를 등록한 다음에 상호 간에 연결을 하는 구조, 총 5단계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CLI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직접 해당하는 온보딩 절차를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AWS IoT 크리에이팅이나 크리에이트 키 이런 세부적인 명령어를 다 이용을 하시고 이제 팔러시 생성을 하신 다음에 즉 띵, 팔러시, 서티피케이션을 다 만들고 나서 4번, 5번에서 팔러시를 서티피케이션에 그 다음에 띵을 서티피케이션이 어태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한 대, 두 대, 10대까지는 매뉴얼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 대, 10만 대, 100만 대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달라지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절대 수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서는 직접 배치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니면 CLI에서 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시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기능이 바로 배치 플립 프로비저닝 기능입니다. 이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능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솔에 있는 create thing에 있는 create many things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저희가 제공하는 CLI에서 start thing registration task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하셔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활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바로 두 가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파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템플릿에 보면 세 가지 엔터티가 보입니다. 이 리소스에 보면 thing, certificate, policy. 아까 전에 기본적인 온보딩 절차에서 나왔던 세 가지 엔터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파일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태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바로 자동으로 어태치가 되는 그러니까 4번, 5번 단계가 다 사라지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는 여기 밑에 파라미터즈에 여러분들께서 가변적으로 변하는 파라미터 베리어블만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레퍼런싱만 해주시면
요 레퍼런싱 된 데이터는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닉네임, 시리얼 넘버, 그 다음에 로케이션 같은 가변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온보딩 메타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화입니다. 이 조직화는 이 수십만 대, 수백만 대 또는 이 실제로 디플로이 되어 있는 이 things,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당하는 디바이스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성을 어떤 값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룹 피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능들입니다. 먼저 분류 및 정보 조직화 기능인데요. 크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속성 관리에 대한 레포지토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선 이 토바보기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리파지토리하고 섀도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파지토리는 어떤 띵이 있으면 띵에서 거의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값들. 예를 들면 일련 번호죠. 그 다음에 어떤 지원하는 기능들. 2K가 지원합니까? 이런 것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트리뷰트 형태로 리파지토리에서 관리되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변적으로 커맨드나 아니면은 상태값을 변경시키는 데이터를 섀도우에서 관리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현재 보일러 온도는 60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세션에서 나오겠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실은 과거 아키텍처를 쭉 보시면은 IoT 디바이스에 대한 그 3티어 아키텍처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가정하셨을 경우에 이런 리파지터리나 섀도우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RDBMS 또는 노시퀄 같은 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런 완전히 IoT에 특화된 리파지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리파지토리나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뒤에 설명하는 프릿 인덱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완화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속성 관리 체계 중에 이제 리파지토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띵 타입, thing 그룹이 있습니다. thing하고 thing 타입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자체 어트리뷰트들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thing하고 thing 타입에서 나오는 여러분들께서 지정하신 속성 정보는 이후에 플릿 인덱싱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는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제이슨 다큐멘트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제이슨 다큐멘트입니다. 이 다큐멘트는 단순하게 현재 상태를 관리하는 데 있지 않고 값이 변경할 경우에 변경되었다는 노티피케이션 기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룹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일 처음에 메타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고 등록해야 될 메타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고 thing, certification,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크게 감이 안 와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는 정책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를 생성을 하면 그 디바이스는 특정한 토픽을 고정되게만 딱 세팅을 해버립니다. 아예. URL도 지정을 하고 어떤 것도 딱 지정을 해서 정책이란 게 크게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AWS IoT 같은 경우에는 큰 카테고리, 그 다음에 메커니즘,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해당하는 정책 파일을 통해서 세부적인 토픽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권한 인증 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파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인증서의 정책을 설정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엔 이 그룹 정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증서마다 어떠한 정책이 반영될지 매우 그러니까 선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은 그룹 정책입니다. 요거는 띵주 그룹 단위로, 그러니까 특정한 모델 단위로 그룹을 생성을 하고 해당하는 그룹에 너가 어떠한 부분에 자료를 전달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드리면 이제 로케이션, 그다음에 플로어, 게스트룸스, 룸N과 같이 계층형으로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로케이션에는 요게 아침에 말씀드린 토픽인데요. 요 특정한 어드민 토픽에 너네들이 subscribe해서
어드민이 전달하는 커맨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나를 만들어 두고요. 두 번째는 게스트룸에는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이후 세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별로 이제 해당하는 상태값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퍼블리시는 해당하는 상태값을 전달할 수 있는,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룸의 상태값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세 개를 다 이런 식으로 계층화별로 세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전등이 갖고 있는 권한은 이 전체에 있는 계층 구조의 유니온셋으로 정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하나씩 그러니까 큰 묶음 단위로 하는 것보다 계층화별로 세부적으로 팔러시를 생성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릿 인덱싱인데요. 이 기능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플릿 인덱스 기능이 없기 전에는 실은 앞에 나왔던 리파지터리 속성이나 아니면 섀도우의 속성 값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서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 실시간 인덱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덱싱을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저희가 아직까지 제공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지스트리, 섀도우 요 두 가지 리포지토리를,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인덱싱 대상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요 제공된 레지스트리, 섀도우에 만약 모두 다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 서치 세팅을 하면 내부적으로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인덱싱을 해서 AWS Things라고 하는 인덱스 파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AWS Things가 일단 고정된 인덱스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외워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레지스트리 섀도우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사용자 여러분들에 있는 사용자 여러분들의 데이터 소스를 인덱싱하는 기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만약 이걸 인덱싱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띵네임의 전체에 대해서 쿼리를 날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띵 전체 목록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는 추가 옵션이 많습니다. 뭐 페이지로 나눌 수도 있고 몇 개씩 리절트 셋을 갖고 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띵 전체 목록을 조회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샘플을 드리면 쿼리 스트링에 띵 타임 네임 HT500, 그 다음에 섀도우 리포티드 스테터스는 공장 초기화 상태다. 지금 보시면 띵 타임 네임은 고정된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델명이거든요. 모델명이고, 그 다음에 섀도우 리포티드 스테터스 어니니셜라이즈드는 요 밑에 있는 자주 변경할 수 있는 값입니다. 요 변경값. 그래서 레지스트리 속성값과 섀도우 속성값을 모두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현재 상태에 있는 띵 목록들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속성 목록을 따로 RDB나 아니면은 노시쿨에다가 담았다가, 그다음에 쿼리나 아니면 NoSQL에 있는 기능을 서칭 기능을 이용해서 스캔 기능에서 서칭 기능을 이용해서 좀 땡겨오는 게 있었죠. 근데 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 기능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게, 처음에는 한 대, 두 대, 10대, 100대. 그럴 경우에 디버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100대에서 디버깅하는 거 크게 튀는 애들만 잡아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 그게 10만 대, 100만 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대에서 들어오는 걸 다 디버그 모드로 켜놓으면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대상별 로그 지정을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더 자기가 커스터마이징된 파싱 룰을 이용해서 로그를 이제 분석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어떤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서 크레이트 알람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받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토픽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서 바로바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추적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 이 세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과거에는 일반적인 IoT 디바이스에서 이제 쭉 내용이 들어오면은 해당하는 게 이제 IoT 코어인데요. 이 IoT 코어에서 그냥 바이패스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홈에서도 이제 회사가 잘 번창을 해서 이제 홈 디바이스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센서 데이터하고 이제 센서 데이터에서 이 파란색은 로그 데이터인데요. 이제 로그 데이터가 이제 천천히 쌓이죠. 더 잘 돼서 이번에는 자동차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로그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동차에서 에러가 났네요. 그럼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에 대해서 다 디버그 모드를 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들어오는 로그에 대해서 이상 있는 디바이스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로그, 그다음에 띵즈 그룹 로그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그는 기본적으로 버버스가 아닌 리스트 버버스 형태, 그러니까 에러즈만 발생하는 되게 낮은 형태의 모드로 바꿔놓고 최소한도의 로그 파일만 쌓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띵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버그 모드, 그러니까 특정한 요 HDL 500M 모델에서 좀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해당하는 띵즈 그룹 대상으로만 바로 디버그 모드로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특정 대상으로만 상세한 로그 파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세 로그 지원 기능인데요. 일단 IoT 자체는 로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IoT는 무조건 다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로그를 제공하는데요. 클라우드 와치에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포맷이고 타임 스탬프, 이벤트 타입, 이벤트 네임, 띵 네임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고객 여러분들께서 내부적으로 일라스티서치 있고 그 다음에 EMR 있고 나 분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럴 경우에 나는 내가 직접 파싱해서 쓰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추가 속성이 있을 텐데 클라우드 와치에 있는 기본 속성 말고 추가된 속성을 받고 싶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온 게 이게 과거 트레이스 로그 파일입니다. 근데 이게 확장된 형태가 바로 제이슨 도큐멘트 형태로 상세 로그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제이슨 형태의 로그를 제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클라우드 와치에서 해당하는 로그 파일 버전 2를 내려받으신 다음에 제이슨 파스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로그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필드가 추가되고 확장된 이벤트가 전달해서 좀 더 상세한 로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이벤트를 IoT에서 제공합니다. 잡 이벤트, 띵즈 그룹, 그다음에 띵 타입 이벤트인데요.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콘솔에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잡이 생성되거나 취소되었거나, 그다음에 잡 실행 자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다음에 띵이 크리에이트 됐거나 업데이트되거나 삭제되었거나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와치의 크리에이트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토픽을 바라보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별도의 알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해당하는 토픽 그냥 카피 토픽 하시면은 특정한 토픽이 이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토픽에 대해서 서브스크라이브 기능만 연결해 주시면은 이런 해당하는 개별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노티피케이션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기능인데요.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버드의 업데이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인베디드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간혹가다 없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 업데이트를 필요합니다. 이건 기능 패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펌웨어 OS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안 패치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에서도 이 OTA 기능은 다 갖고 계시죠. 이런 최신 기능 추가를 위한 OTA 업데이트 기능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개별 장치에 대한 업데이트 상태 확인이나 또는 특정 그룹, 특정 대상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업데이트 기능, 그다음에 배포 속도 제어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IoT 디바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냥 사용처만 해봐도 자동차, 그다음에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ATM기라든가 아니면은 홈 IoT 같은 도어러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형태의 IoT 디바이스들이 현재 분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린그라스, 그다음에 IoT SDK를 이용한 띵즈, 그다음에 AWS FreeRTOS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IoT 디바이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의 어떠한 패키지나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기능을 위한 기본적인 업데이트 통제 기능, 즉 메커니즘으로서 잡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제 열었습니다. 요 잡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OTA 기능은 꼭 필요한 전파 속도, 우선순위,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잡에 대한 상태 확인, 그리고 잡이 다 종료되거나 실패했을 때 나오는 이벤트 토픽 알람 기능,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잡에 대한 좀 세부 진행 순서인데요. 실은 매우 많은 전자회사들이나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OTA 기능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많이 생성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잡에 대한 기본적인 플로우를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건 IoT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 배치 에이전트에서 특정 토픽에 대해서 잡 토픽에 대해서 먼저 서브스크라이브를 걸면 해당하는 모델 프로덕트 담당자나 아니면은 이 해당하는 기능 담당자가 잡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S3의 롬 이미지겠죠. 이런 해당하는 이미지를 올려놓고 잡을 생성을 하면 역으로 전파를 해서 잡을 디텍트하고 해당하는 디텍트된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내려와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이제 잡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잡 자체에 대한 생성에 대해서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은 크게 컨티뉴어스하고 스냅샷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에 한 번 잡을 생성하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냅샷은 특정 시점에 생성된 특정 시점의 대상 타겟 디바이스들로만 OTA 업데이트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OTA 컨티뉴어스로 해놓고 잡을 그러니까 OTA 업데이트 잡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해당하는 잡은 끝나지 않고 추가되는 디바이스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업데이터라고 하는 패치에 대한 띵즈 그룹을 생성을 하나 하고 특정 조건이 맞는 이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패치로 계속 넘기면 요 특정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OTA 기능이 활성화되는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띵 그룹, 패치, HTTL 500 버전 3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해당하는 패치를 잡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후에 생성을 하시면 이후에 앞에 나왔던 플릿 인덱싱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버전 6 이하의 LED 타입의 전등 중에 사람이 없으면서 꺼져 있는 상태의 디바이스 대상을 바로 서치 기능, 플릿 인덱싱인 서치 기능으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된 디바이스들을 바로 아까 전에 생성된 패치 띵스 그룹에 넘기시면 해당하는 대상들만 업데이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요약은 크게 이제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은 온보딩, 조직화, 그리고 모니터링, 업데이트 기능 크게 4가지로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이 IoT 기능을, 이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건 바로 현재 여러분들께서 콘솔에 접근하셔서 그다음에 CR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AWS IoT에 대한 전문 파트너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 파트너분들에 연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하시면 IoT 전담 SA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테크니컬 오버뷰나 아니면 리뷰를 아니면 다른 서포트를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마치고요. 여러분들 아니 모바일 앱과 그다음에 QR코드 통해서 참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해시태그로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